네, 안녕하세요. 젊은 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네, 그럼 오늘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윤희우입니다. 네, 저는 허경입니다. 오늘은 노답, 노노, 뇌답, 예스! 네, 시간이죠. 네. 네,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고민, 네, 궁금증을 받아서 거기 나름대로 답을 드려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윤희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네. 내부자쌤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 너무 재미있게 보고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펠로스 증후군에 대해서 다뤄주실 수 있을까 해서 메일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반려동물 앵무새를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기 시작했을 땐 앵무새를 호텔링 보내는 할머니께서 앵무새를 맡기며 우셨다는 얘기를 듣고 어차피 다시 데려올 건데 왜 울까 싶기도 하고 그 마음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젠 너무 정이 들어서일까요? 제가 이 녀석들을 며칠만 호텔링 보내도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반려동물과 잠시만 떨어져도 걱정이 되고 눈물이 나는데 만약에 이 녀석들을 잃게 되면 얼마나 충격이 클지 벌써부터 겁이 납니다. 기사를 읽다 보니 부산에서 어떤 분이 반려동물을 잃고 자살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같은 반려동물 모임이나 주변을 보면 키우는 분들이 다들 자식이나 형제 부모보다도 어쩌면 더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크고 그만큼 그 상실감과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이 펠로스 증후군을 어떻게 하면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네. 메일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펠로스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펠로스 증후군이 뭐죠? 네, 이 펠로스 증후군이라는 건 말 그대로 펫로스, 내가 애완 동물을 잃었다라는 증후군이라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공통적인 증상들을 통틀어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슬픔과 우울, 불면, 죄책, 이런 것들을 묶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정신적 장애를 말합니다. 이 펜로스 증후군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심한 경우 기사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자살을 하는 경우까지도 있다고 하고요. 허규영 선생님이 이 펜로스 증후군 보셨던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네, 꽤 되죠. 네, 정말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좀 잃은 뒤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아예 잃지 않았는데도 그 전부터 잃음이 얼마나 슬플까. 이런 감정으로 벌써부터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입양에 왔던 당시부터 굉장히 이제 몸이 아팠어요. 건강하지 못했구나. 네, 건강하지 못해서 정말 치료를 빚을 내서 빚을 내가면서까지 이제 하셨는데 결국에 워낙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끝이 좋진 않았죠. 근데 그 뒤에 충분히 더 도와주지 못했다. 이 치료도 해주고 저 치료도 해주고 다 해줬어야 되는데 못했다. 라면서 너무 큰 죄책감으로 죽고 싶다. 라는 마음까지 표현해 주신 분이 계시고요. 정말로 그렇게 펜로스 이후에 자살하고 호소하시는 분들, 심한 우울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정말로 거의 가족을 잃은 거랑 똑같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저도 여러 분 봤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반려동물이 대부분의 반려동물들 강아지, 고양이 아니면 이렇게 앵무새 등등 이런 반려동물들이 수명이 짧잖아요. 앵무새는 제가 알기로 10년 안쪽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강아지 고양이는 한 10년 좀 더 되고 20년은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나이만 해도 벌써 30이 넘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키웠다면은 반드시 중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죠. 게다가 병에 걸리면 더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애완견
강아지를 키웠었어요. 강아지를 키웠었고 진짜 어릴 때 완전 새끼 때부터 키웠는데 한 고등학생 때쯤 됐었을 거예요. 고등학생쯤 됐을 때니까 거의 한 10몇 년 정도를 네. 키우고 나서 죽은 거죠. 뭐 수명을 다해서 죽지는 않았고 그 당시에 저희 동네에 그 개 심장 사상충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꽤 많은 강아지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슬프고 그래가지고 막 정말 막 계속 생각나고 그 빈 집 보면은 막 눈물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 동네가 되게 여러 강아지가 죽다 보니까 친구들도 되게 많이 괴로워하고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되게 힘들었겠네요. 네. 지용이 형 강아지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네. 희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저는 워낙 오래돼서 별로 아예 대학 오기 전에 가버렸기 때문에 얘기는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도 경험이 있고 뭐 주변에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 내지는 다른 반려동물 키우시면은 결국 언젠가는 죽거나 아니면 입양을 보내거나 하면서 잃게 될 수밖에 없긴 하죠. 네, 맞습니다. 참 이렇게 반려동물 문신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쵸? 네, 사실 죽고 싶은데 반려동물 때문에 살아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미국 수의사회의 이제 펠로스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요,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느끼는 이 슬픔은 실제 이제 가족의 누군가 혹은 절친한 친구를 잃었을 때 느끼는 슬픔과 비슷한 정도라고 해요. 네, 심리학자의 세르주 치코티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친한 친구를 잃는 정도, 여성은 자녀를 잃은 것과 비슷한 슬픔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네. 사실 저는 뭐 그때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자녀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공감이 되네요. 굉장히 친한 친구고 10년 정도를 기억에 남는 건 한 10년 정도니까 그만큼을 같이 살았던 아이가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반려동물을 잃은 뒤에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뭐 개 죽은 거 가지고 그러냐. 뭐 고양이 죽은 거 가지고 저렇게 슬퍼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오기도 하시는데요. 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이상한 일일까요? 사실 진짜 이 얘기 방금 허경 선생님이 한 강아지 죽은 거 가지고 왜 그래? 고양이 죽은 거 가지고 왜 그래 힘들어해? 라는 거를 뭐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들었거나 아니면은 친구한테 듣고서 굉장히 상처받고 뭐 그 친구랑 절교를 하거나 막 이런 분도 제 경험에 있는데 네.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이렇게 강렬한 애도 반응이나 애도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짧으면 몇 년에서부터 길면은 10년 이상 계속 같이 살아왔고 평소에 이 동물과 어떤 관계였고 그 반려동물이 그 사람한테 어떤 의미였는지에 따라서 슬픔의 정도는 충분히 가족을 잃었을 때만큼 클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반려동물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 네,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죠. 네. 희우한테 그 반려동물, 네, 걔는 어떠한 의미였나요? 아까 좀 전에 말한 대로 굉장히 친구 같았었고 집에 가면은 일단 저희 집이 이제 단독주택이었는데 그냥 제 발소리만 들어도 벌써 그 강아지가 막 뛰는 소리가 들려요. 막 거리면서 막 뛰고 막 쿵쿵거리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 딱 문 열면은 막 확 안기고 사실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집 밖에서 저는 키웠었거든요. 집 밖에서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흙도 묻고 털도 날리고 막 이런 게 교복에 막 다 묻고 그러니까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전혀 뭐 그런 생각을 안 했고 어머니는 좀 힘드셨으려나요. 거기에 맨날 묻으니까. 네. 아무튼 되게 반가웠고 진짜 친구처럼 뭐 한 몇 분 동안 계속 막 놀다가 집에 들어가서 잠깐 있다가 다시 나와서 뭐 진짜 뭐 1시간 넘게 논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한두 번이라고 표현할 것도 없이 정말 자주 그렇게 같이 놀았었던 같이 노는 친구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참 진료실에서 뵙는 분들께는 정말 이 반려동물이 더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도 한데요. 네. 좀 자존감이 좀 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평가하는 말들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네, 입을 닫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께 이 반려동물은 정말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 그런 존재거든요. 네, 내가 잘나든 네, 잘나지 않든 네, 돈이 많든 그렇지 않든 뭐 외적으로 잘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나를 평가하지 않고 나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봐주고 네, 나를 따라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대상이니까 네,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굉장히 소중할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우울하거나 뭐 자존감이 낮아서 강아지 키우고 싶다, 고양이 키우고 싶다. 그게 키우면은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허경 선생님도 그러셨을 것 같고. 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허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막 평가하지도 않고 저도 뭐 경험했었던 것처럼 그냥 멀리서 그냥 제가 오기만 해도 그냥 제가 오는 것만으로도 좋아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거를 막 끌어안고 막 같이 놀고 막 뒹굴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이 수명이 아무래도 나보다는 짧기 때문에 뭐 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지나면은 결국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니까 그때의 슬픔은 또 굉장히 크다라는 오늘 말씀을 오늘 드리고 있는데 그때를 생각해가지고 좀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어쨌든 지금 당장은 굉장히 도움이 될 테니까 키워보시라고 해야 될지 뭐 이런 생각을 꽤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반려동물은 또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유기불안, 네.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네, 대인관계가 당연히 잘 되기가 어려운데, 네, 이런 네, 그 반려동물은 네, 항상 나를 그냥 옆에서 그냥 묵묵히 지켜주잖아요. 네, 물론 내가 학대를 하면 안 되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내가 뭐 아무리 좀 힘든 모습을 보여줘도 네, 나를 떠나지 않으니까 네, 그게 참 네, 소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역시.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네, 반려동물 그 이후에 애도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애도 반응, 애도 감정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감정들일지 네,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그 전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애도는 5단계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부정은 이 내가 잃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내지는 임박한 죽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오래 못 살겠구나. 굉장히 아파하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내지는 뭐 반려동물도 암이라든지 이런 정말 심각한 질환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안락사를 시켜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안락사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반려동물 같은 경우엔. 근데 그 병에 걸렸다, 뭐 암에 걸렸고 뭐 고칠 수 없다, 뭐 몇 달 안 남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럴 리가 없다, 아니면 죽지 않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죠. 참 집에 도착하면 항상 나를 반겨주는 그 반려동물이 없다.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고요. 맞아요. 네, 어떤 사람들한테는 공포 네, 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네, 초반에 부정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분노죠. 네, 어떤 분노가 있을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강아지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강아지가 그 심상사상충으로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딱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병을 진단을 딱 받고 어떤 수술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수술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뭐 생각해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와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생각해보면 심장 수술은 그건 뭐 사람한테도 만만치 않은 건데 하는데 위험할 수가 있고 굉장히 어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지 않는 거를 권한다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아니 그래도 어쩌면은 살 수도 있는데 왜 하지 말라는 거지? 그냥 죽게 놔둬야 된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꽤 화가 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그 수의사에 대해서. 그래요. 그런 분노가 있을 수가 있겠고 내지는 그 분노가 뭐 이 뒤에 말하는 자책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스스로에게 돌아오기도 해요. 뭐 내가 왜 그때 뭐 이거를 안 해줬지? 아니면은 뭐 막바지에 죽기 전에 보면은 아이가 그러니까 강아지가 잘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얘가 왜 이래 안 먹지 해서 좀 배가 고프면 먹으려나 해서 일부러 좀 밥을 좀 안 줬다가 강아지가 갑자기 확 안 좋아져서 죽은 것 같다 이러면서 자책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수명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 때문이 아니라 결국 얼마 안 돼서 죽을 상황이었는데도 그게 자책이 되고 아니면은 내가 뭐 저는 고등학생 때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동안에 그걸 경험했지만 뭐 대학을 갔을 때 그 정도까지 살아있는 경우도 사실 많잖아요. 보통 우리가 한 유치원이나 뭐 이 정도 됐을 때 처음으로 애완동물을 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을 가서 뭐 타지로 떠났는데 그때쯤 죽는 경우가 많거나 이런데 그러면은 내가 좀 마지막에 아팠을 때 집에 왜 그래 안 갔을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내가 좀 더 많이 찾아볼 걸 하는 자책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참 그 스스로에 대한 분노, 네, 자책이 참 흔한, 네, 반응 흔한 감정이고요. 네,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무리 잘해줘도, 네, 아무리 또 좋은 기억들이 많아도, 네, 이제 힘들었던 기억 그리고 잘 못했던 것들만 네, 초반에는 떠오르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타협. 네. 타협은 이제 어떻게 하면 어떻게든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네, 이미 상실을 한 뒤이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개를 만나게 하는 그런 뭐 영매사 네, 뭘 찾는다든지 혹은 뭐 다른 존재로 환생하지 않았을까? 네, 라면서 이제 뭐 그런 걸 좀 찾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강아지 사진을 보고서 똑같은데 눈이 완전히 똑같은데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네, 완전히 헤어지지 않았다. 네, 이렇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죽기 전에 뭐 하지만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걸 진단받았을 땐 아니다 방법이 있을 거다. 왜 수술을 못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때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어요. 고등학생 때이기 때문에. 근데 혈액을 완전히 투석을 하면은 그 기생충이 다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도 막 혹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울한 단계. 사실은 이 5단계라고 말씀드렸지만 5가지가 뭐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순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는데 맞아요. 이 우울의 단계가 그 자책으로부터 기인해서 오는 게 많죠. 그러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스스로를 탓하고 내지는 그냥 없다는 것 자체가 나를 뭐 항상 반겨주던 그 아이가 없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축되고 슬프고 우울할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이런 우울, 네, 그냥 정상적인 애도뿐만 아니라, 네, 우울증 수준까지, 네, 정말 돼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네, 꽤 그 정도로 심하시기 때문에 뭐 병원을 찾으시는 걸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기간 자체도, 네, 뭐 한 달, 2달, 뭐 수개월이 아니라, 뭐 진짜 뭐 1년 이상, 네,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그 힘든 네, 이 펜로스 증후군 이 과정들 네. 어떻게 하면 좀 네, 이겨낼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앞에서 자책 얘기를 했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 아이가 죽었다. 아니면 더 잘해줬어야 됐는데 이런 식의 죄책감을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영이가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슬프고 그런 상황에선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떠오르니까. 하지만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그 반려동물과의 추억을 돌아보는 방법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사실 굉장히 사진이나 요새는 동영상 많이 찍으시거든요. 그러면서 물어보세요, 저한테. 사진첩에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이거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이거 봐도 되냐?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특히나 그렇게 즐거웠었던 장면들 같은 걸 계속 보면 내가 못해준 것들 아니면은 아팠던 모습들 이게 아니라 귀여웠었던 모습, 나랑 즐겁게 노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막 보일 테니까 좀 중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네, 중요한 건 또 감정에 솔직하고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네, 슬프면 슬픈 대로, 네, 아프면 아픈 대로, 네. 그리고 또 네, 뭐 중간중간 네, 기분 좋은 감정들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감정들도 느끼면 안 돼 하면서 부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드는 감정들을 다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펜로스 결국 이제 크게 보면 다 애도의 과정으로 오시는 분들께는 이제 면담을 할 때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그 감정 자체를 최대한 네, 느끼고 표현하실 수 있게 네, 도와드리고요. 네, 아주 정말 힘들지만 않으면 그 반려동물과 함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여쭤봅니다. 네, 꼭 힘든 기억들 뿐만 아니라 좋은 기억들도 떠올리실 수 있게요. 네. 그리고 그 최근에는 그 펠로스 경험자들끼리 모여서 이런 슬픔을 공유하는 그런 모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네. 수의사 혹은 뭐 정신건강의학과 네, 의사들 이렇게 참여해서 이제 함께하는 모임들도 있는데요. 네, 이런 거 네, 참여했다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요것도 들어본 적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생소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 특히 뭐 펜로스 증후군이라는 말 자체를 아실 정도로 찾아보신 분들은 요 모임도 찾아보셨을 거예요. 뭐 자동 완성이 되잖아요. 자동 네.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마치 뭐 다른 애도 모임하고 비슷한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자살 유가족의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슬픈 어떤 상실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모여서 같이 애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이 펜로스 증후군 그 애도 모임도 그런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고요. 사실 처음에 가기 전에는 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가서 뭐 다들 되게 막 슬픈 상태일 거고 막 그런 안 좋은 얘기만 많이 듣다 보면은 힘들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된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던 분이 기억이 나요. 네. 그랬었는데 뭐 그래도 찾아보셨고 한번 가기로 마음 먹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한번 가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가서 어땠는지를 그냥 같이 얘기해보면 된다 했더니 갔다가 오시고는 굉장히 좋아하셨었던 것 같아요. 하필 뭐 그 모임 그 시기가 더 좋았었는지는 사실은 그 뒤로 계속 다니시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다들 막 슬퍼하고 울고 애도하고 막 이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름 슬픈 이야기도 하고 서로 뭐 공감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고 나서 새로 뭐 다른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뭐 이런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나서 굉장히 즐거운 시기를 보내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를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반려동물 뭐 사진을 같이 본다든지 즐거웠을 때 사진을 내 것도 보지만 남의 것도 보면서 또 그냥 즐거워지는 거예요. 사실 이 반려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뭐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 강아지뿐만 아니라 다른 강아지 봐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다른 반려동물도.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반려동물들의 즐거웠었던, 행복했었던 그런 장면들 막 보면서 되게 많이 위안을 받고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서 더 가고 싶다. 이런 말씀 들었던 적도 있고요. 좋습니다. 네, 저도 네 그렇게 가셔서 정말 좋은 경험했다고 네 나누고 싶다.
말씀도 하셨고요. 사실상 네, 제가 한 것보다 이 그 펠로스 이 경험자 모임에서 네, 더 많은 위로와 공감을 받고 네, 그 힘든 과정을 좀 빠져나왔던 그런 분이 기억이 나네요. 네, 어쨌든 그 펠로스 증후군 어떻게 하면 잘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쨌든 그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로 이 펠로스 증후군으로 힘들다라고 하면은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나 뭐 다른 어떤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네,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스스로도 이렇게까지 뭐 힘든 건 정상이 아니야. 치료받을 건 아니고 뭐 자연스럽게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견디기 힘드시면 얼마든지 네, 뭐 저희나 어떤 상담센터 이런 데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펠로스 증후군, 네, 펠로스 증후군이 뭔지, 네, 그리고 어떤 감정들이 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이겨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네, 펠로스 증후군 궁금해하셨던 분들, 그리고 펠로스 이후에 네, 상실감으로 힘들어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노답, 노노, 뇌답 예스 시간은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